저 네리스 TV 오늘 나눠볼 얘기는 이 책입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치카와 다쿠지가 지었고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는 영화로 엄청 유명하죠. 일본 영화인데 이게 이제 옛날에 나왔는데 몇 년도에 나왔더라? 2000 몇 년? 2005년? 뭐 6년? 우리나라에는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만나러 갑니다는 아마 영화로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좀 감동이 있는 이제 어떤 뭐 러브스토리 멜로 영화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엄청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고 하는 그 영화가.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뭐랄까 이제 어떤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서로 좋아했다가 뭐 서로 성격 탓에 뭐 누구 한 명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그러고 이제 뭐 어쨌든 뭐 사랑이 이루어지진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뭐 어떤 명분으로 해서 다시 보게 되긴 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남자가 몸에 이상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여자를 계속 이제 배척하는, 왜냐면 자기가 이제 몸에 이상이 있다 보니까 이 여자를 좋아하고 이 여자도 나한테 좀 마음이 있는 거 있으니까 계속 만났겠죠. 이제 대학교 간 이후에 그 여자가 이제 이 남자한테 방학이면 집에 내려오니까 이제 그 같은 동네에 있으니까 이제 좀 보고 뭐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편지를 주고받았구나. 아무튼 마음이 있으니까 편지를 주고받고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방학 때는 집에 내려와서 우리도 뭐 지방에 사는 사람들 대학은 서울에 왔다가 이제 방학 때면 집에 내려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 남자가 어쨌든 몸에 어떠한 이상이 생기고 그래서 그 여자를 막 이제 배척하는,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그 여자를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 척하는 뭐 그렇게 하다가 뭐 어쨌든 뭐 그 자세한 거는 이제 영화나 책을 보면 되는데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여자가 어떤 이 영화에서는 책에서도 비슷한 거, 책이랑 영화랑 살짝 다른 것 같아요. 내용이 제가 책을 읽어봤는데 거의 똑같지만 그런데 이제 뭐 여자가 이제 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병원에 가게 되고 거기에서 쓰러져 있는 혼수 상태에서 사실 이제 이 남자와 이 여자가 같이 이제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아이를 낳는 그러한 상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것을 체험하고 이제 깨어나서 근데 그걸 느껴요. 그게 환상이 아니라 실제 이거는 있었던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느끼고 그러고 이제 이 남자한테 와서 이제 다 잘 될 거라는 말과 함께 이제 다시 재회를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름답게 마무리가 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그 여자가 느끼는 어떠한 장치는 영화를 보든 이 책을 보든 얼마든지 이제 보는 사람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장치가 되어져 있고요, 스토리상에. 그렇기 때문에 감동이 오는 거죠. 단순히 꿈 꿨는데 꿈이 좋아서 널 만나러 와서 이게 아니라 내가 꾸었던 꿈이 내가 혼수 상태에 빠져서 환상을 보았던 그것이 이거 실제네, 그냥 환상이 아니었네 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들이 삶 속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강렬하게 느꼈던 그 우리 등장인물들, 그래서 각자 이제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남자한테 가면서 지금 만나러 갑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보는 영화나 책을 보는 사람의 심장을 관통하는 그 한마디를 하면서 이제 보러 가서 이제 최종적으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 작가가 보니까 그 남자 주인공, 영화나 책에서 다 마찬가지인데 남자 주인공이 앓고 있는 병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주인공이 멀쩡하다가 어떠한 병을 앓게 되어서 그 여자를 배척하게 됐다 했잖아요. 희귀병 같은 건데. 근데 그게 지금 알고 보니까 이 작가가 실제로 그런 병이 있대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좀 그런 증세가 있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이제 이거를 이 소설을 썼는데 어떻게 이 소설이 갑자기 이른바 확 대박이 터져가지고 본인도 약간 얼떨떨한 뭐 그러한 그 실제로도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포인트는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제가 이걸 본 거는 영화가 워낙 예전에 이제 감동 있게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전에 내가 한 20대 때 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그 정도 감동 있는 스토리, 영화로 감동 있는 스토리는 책으로 읽으면 감동이 어떨까 해서 이제 본 거예요. 책으로 읽으면 감동이 어떨까 해서 봤는데, 사실 영화로 먼저 보고 책으로는 어떻게 쓰여져 있지 하는 것이 궁금해서 본 책이 이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거랑, 그 다음에 이제 기욤 미소가 썼던 책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그것도 영화 굉장히 볼만하죠. 그것도 어떤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의 영화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간 여행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것도 영화 굉장히 볼만한데, 사실은 이제 그러면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책은 어떨까 해서 이제 읽어본 게 이제 지금 이 책과 아까 얘기했던 기욤 미소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인데,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 책은 어떠냐? 책은 사실상 영화만큼 재밌진 않았다, 사실은.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누군가는 당연한 거 아니냐, 원래 영화가 더 재밌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삼국지가 영화가 재밌냐 책이 재밌냐 하면 책이 훨씬 재밌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일본 역사 소설을 영화화했던 뭐 예를 들어서 세키가하라 대전투라는 영화가 있는데, 세키가하라 대전투는 도쿠가와 군가 죽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계속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들을 받들어서 이제 그 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서군, 그 다음에 도쿠가와가 이끄는 동군, 동쪽 서쪽 나눠서 그렇게 이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그러한 한 전투를 영화화한 건데요. 그것도 솔직히 영화가 재밌냐 아니면은 야마오카 소아치 맞는 것 같은데, 대망이라는 소설이 재밌냐면 대망이라는 소설이 훨씬 재밌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좀 포인트가 달라요. 영화는 영상으로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다음에 음악이 확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감동이 오고 빠르게 감동이 오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거를 극대화시키고 하는 부분은 훨씬 영화가 유리한 게 맞는데, 근데 사실 이제 책이 재미가 있으려면은 사실상으로는 굉장히 이제 내면의 심리 묘사가 꼼꼼하게 되어 있으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특히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망 같은 경우에는 그 저자가 그 어떠한 스토리가 이 각자 인물들이 갖는 속생각, 그 다음에 어떠한 의중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를 서로 뭐 속생각이 되었던, 서로 대화가 되었던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디테일하게 잘 쓰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영화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이거는 책으로 읽을 때만이 비로소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그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 맥락들이 있고, 삼국지도 솔직히 마찬가지죠. 영화 막 액션 나오고 뭐 우리 적벽대전이라는 영화도 있었지만 그것도 물론 재미는 있는데, 사실상 삼국지는 책으로 읽었을 때 그때 이 등장인물들이 느꼈던 어떠한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계책을 내고 하는데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어떠한 것들, 그러한 것들, 어떤 뭐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저러한 것들, 어찌되었건 그런 여러 가지 다채로운 것을 디테일하게 표현을 이제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책으로 훨씬 더 표현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그게 이제 영화보다 훨씬 재밌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거 아까 내가 얘기한 건 다 역사물이죠. 역사물은 어쨌든 대서사시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 좀 쉬울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건 이제 로맨스 소설인데, 아까 얘기한 기욤 미소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도 그렇고, 이거는 사실상 얼마나 이제 묘사를 잘 넣었느냐에 따라서, 그 속생각이나 이런 걸 잘 넣었느냐에 따라서 재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는 더 재밌기 어려운 장르일지도 모른다라는 조금 우려도 사실 있었는데, 일단은 사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 책은 조금 그런 우려가 약간은 이제 맞아 들어간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그 영화보다는 책이 조금 재미가 덜하다라는 측면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가가 글을 쓴 게 조금 이제 제 개인적 호불호가 강하게 들어간 판단이긴 한데 그렇게 뭐랄까 어, 글을 굉장히 이 뭐랄까 아주 재미있게 잘 쓰는 느낌으로 조금 다가오지는 않는다. 이 작가 나름의 그거는 있는데 근데 글을 정말 잘 쓰는 사람들이 기막히게 잘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단은 재기발랄함 하면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와카타케 나나미가 바로 나오게 되고 사실 히가시노 게이고도 추리소설 보면 상당히 꽤나 재밌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뭐랄까 진짜 천재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글 같은 경우에는 움베르토 에코 장미의 이름 움베르토 에코라던가 그런 거 읽어보면 기가 막히고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방대한 지식이 소설 속에 막 묻어 들어가 가지고 이건 진짜 이 소설 한 편에 읽는데도 이 사람의 어마어마한 이런 지식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지식이 막 샘솟으면서 이제 글이 써져 있는 그런 천재적인 글 같은 게 있을 것이고 또 약간 이제 문학적성을 막 이제 살아나면서 또 잘 쓰는 사람이 이제 당연히 이제 뭐 밀란 쿤데라나 뭐 이렇게 있을 텐데 제가 아니면 이제 그냥 이제 그렇게 쓰는 재밌게 쓰는 소설이 있고 아니면 결은 다르지만 진짜 영화 보는 느낌으로 잘 쓰는 사람이 이제 김진명 씨 같은 분의 또 소설이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실 기욤미소 글도 제가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영화 보는 느낌으로 좀 쓰여지는 글이긴 하다. 근데 이제 기욤미소는 러브스토리 로맨스면서도 사실 스릴러가 들어가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김진명 씨하고 비교하는 것이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는데 저는 사실은 둘을 비교하자면 김진명 씨 쪽이 조금 더 읽는 것이 더 나은 것 같고 더 편하게 더 잘 읽히는 것 같고요. 근데 어찌되었건 그래서 지금 만나러 갑니다는 조금 영화의 감동을 기대하고 읽으면은 오히려 조금 이제 이거는 조금 더 뭐랄까 감동은 약하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분의 글 쓰는 것이 이분 스타일을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하겠지만 제가 언급한 그러한 분들에 비해서는 책 읽는 재미 그 자체를 극대화시켜주는 그러한 글쓰기는 좀 아니다 라는 느낌은 좀 있어서 그러면 영화를 잘 이해하기 쉬운 측면에서 읽거나 혹은 영화를 보기 전에 이걸 먼저 읽고 그리고 영화를 보거나 하면 몰라도 영화를 먼저 읽고 이거를 읽어버리면은 조금 이제 더 단맛을 느끼고 덜 단맛 초콜릿을 먼저 먹고 수박을 먹는 느낌이랄까요? 조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뭐 이 책 자체는 워낙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영화화된 거예요. 영화 나오고 책 나온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책을 먼저 썼고 그걸 영화화한 거기 때문에 책 자체가 갖는 뭐 근원적 재미 자체가 뭐 하나도 없어요. 이건 당연히 아니겠죠. 뭐 여러 사람들이 그때 일본의 많은 독자들이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영화화된 것인데 근데 이거는 영화와 책을 비교하면은 영화가 좀 더 낫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다가오긴 했고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지금 만나러 갑니다. 그래도 볼만한 책이다. 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뭐 근데 하나만 골라라 하면 영화 보면 돼요. 네, 고맙습니다.